안녕하세요, 호영쌤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좀 변형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1회씩 한 회씩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작업 1번은 타자 치는 거니까 그냥 이게 잘 치면 되고요. 2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요, 이제 기본 작업 2번은 하나에 2점씩이죠. 그래서 5개의 지시사항을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일단 A1,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죠. A1에서 H1 이렇게 선택하고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 크기 18에 굵게 이중 밑줄 하래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해주면 되죠. 18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굵게 가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B 단축키 있죠. 그걸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 밑줄이래요. 밑줄은 이건데 여기 아래 내려보면 이중 밑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중 밑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1번을 풀고 지금 2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3에서 H3이래요. A3에서 H3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셀 스타일 남색 강조색 1번을 지정하시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스타일 있죠? 여기서 화살표를 내려보면요, 여기서 강조색 1번 남색 그걸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다시피 풍선해서 분홍 20% 강조색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아주면 되는데, 남색이니까 여기서 그나마 남색인 게 얘죠. 얘 딱 갖다 대보니까 벌써 여기 나와요. 남색 강조색 1번.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면 끝났네요. 또 2번도 다 풀었습니다. 4점 맞았습니다 지금. 자, H4에서 H11 영역, H4에서 여기죠. 여기 11 영역은 통화 형식. 여기 10 선생님이 좀 문제를 내다가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13이네요. 그쵸? 13이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 통화 표시 형식 원으로 지정하시오. 통화로 바꾸라는 얘기죠. 지금 숫자로 돼 있는데 이 위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통화. 또 2점 맞았네요. 자, 6점입니다. F4에서 F13 영역은 이거 오타요. 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F4에서 여기죠. 여기 지정해서 두 자리로 표시하래요. 두 자리 공으로 채워서. 그리고 뒤에다가 월을 붙이시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여기 요렇게 만약에 9라면 09라고 나오고 뒤에 월을 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를 일단 선택하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 셀 서식 가는 단축키는 컨트롤 1번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1번을 눌러주면 이렇게 셀 서식이 나오고 사용자 지정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셀 서식 기호를 알아야 돼요. 공과 샵과 물음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자리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공 하면 숫자가 다 나오는데 0을 채워서 표시하고 싶으면 00 이렇게 써야 됩니다. 00. 만약에 .00 하면은 소수점 이하도 두 자리를 채워서 표시하라는 말이에요. 정수 부분을 두 자리를 채워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수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워줄게요. 이렇게 하고요. 뒤에다가 월을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 하고 월, 큰 따옴표 닫고. 그래서 여기 좀 화면이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00월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보다시피 뒤에 월이 붙었고요. 또 0을 채워서 표시했죠. 4번 했고요. A3에서 H11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A3에서 H13 오타요. 여기 화살표 내려서 선생님은 이 내리고 이 모든 테두리랑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거는 좀
문서 할 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외우고 있어요. A랑 T. 그래서 이거 누르고 그냥 A 누르면 돼요.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볍게 기본 작업 2번을 풀어봤습니다. 일단 총 해서 10점을 맞았습니다. 10점.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작업 3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오면은 조건부 서식이에요. 근데 A4부터 F14 영역에 대해서 모델명이, 여기 모델명 있잖아요. 요게 좀 크게 할게요. MA로 시작하고입니다. 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판매 수량, 요거죠, 요거. 요게 200 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모델명이요. MA가 없죠. 그쵸? 이것도 MD인데 MD입니다. D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모델명이 MD로 시작하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네요. 얘랑 이런 줄이죠. 그쵸? 이런 줄에 대해서 행 전체에 파랑색으로 채우고 글씨는 노란색으로 하래요. 글꼴체는 노랑, 채우기 파랑.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고 and랑 left 함수를 써서 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조건부 서식 할 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그 안에다가 수식을 쓰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조건부 서식에서.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새 규칙 가서 여기죠.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할 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는을 치고 수식을 넣듯이 똑같이 입력하면 되고요. 첫 번째 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건이 A4부터 H14까지 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고 A4 요 칸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left. 이거 잘 안 보이죠? 잠깐만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행 전체를 해야 되니까 영어 앞에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A4인데 달러 A4 요렇게 적는 거예요. A4부터 A14가 아니고 다 잡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칸인 A4를 기준으로 하되 조건을 적되 알파벳 앞에 그러니까 열을 뜻하는 A라는 그 앞에 달러를 붙여주면 이렇게 하면은 행 전체에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개를 잘라내면 돼요. 레프트에서. 그쵸? 이게 뭐랑 같냐면 MD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선생님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빨리 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판매 수량은 B4잖아요. B4. 첫 번째 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달러 B4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00 이상. 그리고 이거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칸을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한다. 표에 조건을 검색하기 시작한 첫 번째 칸을 기준으로 수식을 적으면 되고요. 행 전체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알파벳 앞에 셀 주소가 이렇게 A4 이렇게 있으면 알파벳 앞에 달러를 적어주면 돼요. 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고 거의 커말에서는 알파벳 앞에 적어요. 열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문제. 그냥 보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식을 쓰는데 left 함수를 이용해서 MD랑 같은 거 B4는 200이 이상인 거 그리고 and로 묶어서 가운데 조건 하나 조건 둘 이렇게 표시한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푼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서식을 주는 건 쉬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글자 색은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깔은 파랑인가요? 왜 안 보이네. 네,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맞나? 네, 요걸로. 문제, 색깔 채우는 거는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두 개 해서 요걸로 하면 요 색깔은 적당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보다시피 색깔이 이렇게 차고 글꼴은 노란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적용해보면 맞는 것만, 조건에 맞는 것만 조건이 적용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표에서 여기 표가 있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올 때도, 문제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표 하나에 이렇게 빈칸을 두고 5문제가 다 나오는 이런 유형도 가끔 가다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원래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표에서 사원 번호가 여기 있네요. 여기서 첫 문자가 A이면 지사, B이면 본사, 나머지는 해외로 표시하래요. 이 근무지에다가. 그리고 if랑 left를 써서 풀라고 합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풀게요. 자, 일단 사원 번호에 왼쪽에 하나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한 개를 잘라요. 여러분 수식에 자신이 있으면 그냥 쭉 적어도 되는데 좀 자신이 없다거나 웬만하면 이렇게 확인하면서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구나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왜냐면 확인을 해주면 요 수식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나머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겠죠. 그쵸? 혹시나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엔터 한번 쳐주고 다시 가서 또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얘가 뭐예요? A이면 그때는 뭐였죠? 아이 참. 네네. 잠시만요. 제가 문제 지사, 본사, 해외. 나머지는 해외. 그쵸? if랑 left 쓰래 그랬으니까 자, 이게 A이면 지사. 그쵸? 나머지는 본사 아니면은 해외인데 여기서 if문 한번 더 써야 되죠. 그쵸? if하고 left 똑같이 A6에 하나 잘라내서 얘가 이번에는 만약에 B이면 그때는 뭐죠? 네, 본사죠. 본사.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 이렇게 되는 거죠. if문 2번 써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if문은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조건이고 참일 때 그리고 거짓일 때 요 행동을 하라고 적은 거예요. 요 회색 선생님 선택해 놓은 거요. 그리고 이제 지사는 여기서 다 걸러졌고 나머지 경우에 여기서 또 if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B이면 본사 그리고 A도 B도 아니면 나머지는 다 해외니까 해외로 간 거죠. 이렇게 1번을 풀어주면 됩니다. 지사 잠시만요. 채우기 핸들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본사, 해외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표에서 여기 사원 번호에서 보면은 네 번째 글자와 네 번째부터 두 번째 글자, 네 번째부터 두 글자, 그리고 오늘 날짜와 연도를 근속 연차를 구하래요. 몇 년 차인지. 근데 여기 수식이 다행히 아까 자꾸 선생님이 문제 풀다 까먹어서 여기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요렇게 풀면 된대요. 요렇게. 그래서 year, mid, today 그리고 맨 뒤에는 연차라는 말도 붙여주래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사원 번호의 네 번째부터 안쪽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mid로 사원 번호에 네 번째부터 두 번째 글자 하나, 둘, 셋, 넷. 사실 우리가 셀 것도 없죠. 그냥 4,2 하면 되니까요. 그쵸?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08이 나와요. 그쵸? 08. 근데 얘를 2000이랑 더하래요. 그러면은 2000 더하면 되겠죠. 2000 플러스 이렇게 2008년이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하라 그랬냐면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연도를 구해야 되니까 2월을 써주고 오늘 날짜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죠. 오늘 날짜에 올해죠. 올해
올해가 나올 테고, 거기서 요거를 빼서 이때 입사했으니까요. 현재 연차를 이런 수식으로 구해라. 이 뜻이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엔드 기호 이용해서 연차 붙여주면 되는 거죠. 34년차 일하셨네요. 되게 오래 일하셨네요. 어휴. 아무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로를 빼먹었죠? 너무 숫자가 커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기 문제에, 그쵸? 가로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8년차, 5년차, 12년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8년차, 18년차. 아까 가로를, 요 가로를 빼먹어서, 네, 잠깐 그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여기도 좀 이렇게 여기다가 옮겨 놓을게요. 자, 표에서 연수 결과를 구하래요. 연수 성적을 갖고 1등은 별 3개, 2등은 요거 하래요. 그리고 여기는 사용할 함수는 랭크와 if로 choose 이렇게 이용해서 하래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자, 이것도 일단은 성적,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랭크로 등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랭크.eq. 자, 랭크 함수 쓸 때 주의할 점은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돼요. 내 점수를 갖고 어디서 등수를 구할 건데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점수를 갖고 연수 성적에서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절대 참조해줘야 되죠. 그리고 높은 게 점수가 1등이니까 그냥 세 번째는 값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면은 지금 이분이 2등이에요. 2등.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 1등이면 별 3개, 2등이면 별 2개, 추주를 함수를 이용하면 이거를 할 수 있죠. 추주로 해서 여기 등수가 나오겠죠.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네, 첫 번째 1이면은 별 3개니까 별을 좀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요 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일 때는 별 3개, 2일 때는 별 2개, 3일 때는 별 1. 나머지는 추주에서는 나머지를 표시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문제에 나와 있죠. if error 함수를 쓰라고. 그러니까 2등이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쵸? 나머지는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1, 2, 3등을 제외하고는. 왜냐면 추주에서 지정된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if error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빈칸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if error. 그리고 맨 끝에 컴마하고 빈칸. 이렇게 해주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3번도 풀어봤네요. 3번도. 자, 그럼 이제 4번 가보겠습니다.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이거를 좀 학생들이 이게 아니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H6에서 H15, H는 근무 점수죠. 여기서 가장 근무 점수가 높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여기다가 찾아서 이름을 나오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요, 일단은요, 제일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이렇게 푸는 문제에서는요, 거꾸로 함수를 좀 차례대로 써가면 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맥스를 먼저 써볼게요. 일단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찾아야 되니까 맥스는 요 숫자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돌려주는 함수가 맥스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했어요. 요건 쉽죠? 근데 이제 매치 함수가 뭐냐면요, 매치 함수는요, 몇 번째 내가 원하는 값이, 검색할 값이 지금 첫 번째 100을 찾을 거예요. 100. 어디서 찾을 거냐면 컴마 여기서 100을 찾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00이 요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반환해 주는 게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 여러분, 요거까지 쓰는 건 쉽잖아요. 요거 쓰는 건 쉽잖아요.
이때 이 매치 함수를 좀 연결해서 잘 쓰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잘 풀리니까요. 요거 매치 함수를 좀 꼭 기억하세요. 매치 함수는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찾아주는 함수가 몇 번째 줄인지 찾아주는 함수가 오늘 말이 자꾸 꼬이는데 몇 번째 줄인지 찾아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100을 찾아요. 내가 검색할 이거를 찾아요. 어디서? 여기서 찾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마하고 지금 정확히 일치하는 거 찾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0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100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줄에 있다. 1을 구해주는 게 매치 함수예요. 매치 함수. 그러고 나면요. 이거를 이제 인덱스랑 연결만 시키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는요. 인덱스. 자, 얘는요. 첫 번째로 범위를 넣는 함수예요. 범위. 그래서 범위를 넣고 범위는요.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뭐 사실 범위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요. 컴마 행번호, 열번호 넣어주면 돼요. 인덱스 함수는요. 근데 행번호가 아까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줄에 있다고 구했죠. 그래서 요건 그냥 그대로 두고요. 마지막 열번호. 지금 우리가 범위 잡은 이 파란색 범위에서 이름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이름은 지금 첫 번째 줄에 있죠. 이 파란색에서 컴마 1 이렇게 해서 천세리를 구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표 전체 이렇게 잡아도 돼요? 되죠. 되는데 대신에 얘가 2가 되어야겠죠. 1로 해두면 사원 번호가 나올 테니까 2 하면은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갈랑말랑 하면요. 이런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첫 번째 맥스로 일단 쉽게 최대값을 먼저 구하고 그거랑 매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거를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익혀야 할 부분입니다. 매치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100이라는 값이 내가 주어진 범위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찾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찾아지면은 1이 구해진다는 거죠. 1. 그럼 이걸 갖고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요 표라는 범위 안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지 이름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이렇게 짬뽕해서 쓰는 경우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덱스 함수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씩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게 요거는 문제는 다시 여기였나요? 일로 보내고 자 5번 문제입니다. 생산부 직원들의 잠깐만요. 이 함수 먼저 볼게요. 디에버리지를 이용하래요. 그리고 라운드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렇게 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디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표, 필드, 조건 요 세 개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표, 필드, 조건 요거를 좀 기억하십시오. 표는요 그냥 다 넣으면 돼요. 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제목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표, 필드 지금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문제 보면 연수 성적의 평균이니까 연수 성적 필드 마지막 조건입니다. 컴마 조건은 생산부 직원이래요. 생산부 직원 부서가 생산부인 사람들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로 닫고 끝나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표시할 게 아니라 이 조건 적는 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찾는 거니까 자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72.7이 아니라 8이 나오게 해라 요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라운드를 이용해서 반올림을 처리해주면 되죠. 라운드 숫자 넣고 여기다가 자릿수를 적어주면 되죠. 지금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1 써주면 이렇게 72.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계산 작업 5개를 풀어봤고요. 일단 요 라운드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적는 건요. 문제에 보통
원래는 뭐 부서가 생산부다. 그러면 부서 필드명 적고 아래다가 조건 적는 거잖아요. 생산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두 개, 연수 성적이 90 이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90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고 푸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근데 조건이 이렇게 문제에 이렇게 지정되게끔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굳이 이거 조건 어디라 적으란 얘기야 이렇게 찾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작업까지 해봤고요. 일단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때는 분석 작업과 매크로 작업, 차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요즘에 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요즘에 좀 강의를 좀 많이 못 올렸어요. 바빠서 학교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 또 꾸준히 올리도록 하고 모의고사 제가 기출문제만 만들어서 꽤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올려서 계속해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면서 커만 리급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